자, 첫 번째가 이렇게 요게 5점이고 그 다음에 5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F죠, 그죠? 요게 F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강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F라는 힘이 작용을 할 때 5점에 대한 이 F가 발생시키는 5점에 대한 모멘텀 설명할게요. F가 발생시키는 5점에 대한 모멘트.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저기는 이제 스패너로 렌치로 되어 있지만 요게 수직인 경우. 예. 그래서 모멘트는 뭐냐면 중심점에서 그죠? 중심점에서 힘까지의 수직거리예요. 그 거리라는 게 요게 D거든요. 요게 중요합니다. 힘까지의 수직거리예요. 힘까지의 수직거리. D라는 거는. 중심점에서 힘까지의 수직거리. 수직거리죠. 요게 직각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요 모멘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힘 곱하기 거리예요. FD. 그럼 이제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냐?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요거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요게 이제 볼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이 위로 작용하면 요게 이렇게 돌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이게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이건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이죠. 예. 그래서 이때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든지. 근데 만약에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스패너를 돌린다고 아래로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요게 이렇게 되잖아요. 요때는 도는 게 뭐예요? 이게 시계 방향이죠? 그죠? 아래쪽으로 작용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어떤 시계 바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요게. 그래서 힘이 위로 작용을 할 때는 요게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요게 내려갈 때는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만 주어졌을 때, 이 5점에 대해서 이 힘은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킨다. 아니면 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킨다. 이거를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여기 5점이 있으면은 요번에는 지금은 이렇게 아랫방향이잖아요. 요번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리로 잡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직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직각거리를 직각거리 B를 직각거리라고 할게요. 직각거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힘에 대한 연장선을 그으는 겁니다. 힘에 대한 연장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연장선이 되고 이게 이렇게 연장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직각거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직각. 어떻게? 이걸 사용해볼까? 이 정도?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직각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게 D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시죠? 예, 직각이 반드시 나오도록 거리를 잡았을 때 그게 그 직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타가 뭘로 나왔냐면은 요 세타네요. 그죠? 요게 세타가 되네요. 요게 세타니까 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봤을 때 그죠? 요 거리를 저기서는 D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요걸 D 다시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는 요걸 써야 되는 거예요. 모멘트를 계산할 때는 요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D 다시라는 게 어떻게 해요? 여기 세타가 있고 요게 있으니까 여기 사인이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사인이죠. 그래서 D 다시라는 것은 D 사인 세타죠. 그럼 모멘트는 뭐 곱하기 힘 곱하기 직각거리죠. 그러니까 힘 곱하기 직각거리니까 F-D'가 되고 요거는 F의 D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방향은 이런 걸 이제 놔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직각거리를 놓고선 이렇게 이 방향이죠. 뭐 이렇게 방향은 여기다 놔도 여기다 놔야지. 여기다 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방향은 어때요? 시계 방향이죠. 이때 시계 방향. 여기 저쪽이구나. 이쪽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힘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갈 때는 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저건 입체적인 거고 제가 평면으로 펼쳐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된 거냐면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용을 할 때는 힘은 존재하지만 직각거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직각거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힘에서 연장선을 그어보자라는 거죠. 힘의 연장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힘의 연장선이 이 점을, O라는 점을 통과를 하죠. 그러면 직각거리가 얼마인가요? 직각거리 D는 얼마인가요? 그죠? 0이죠. 0. 그죠? 거리가 없잖아요. 그냥 통과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아까 그 질점에 대한 힘을 아까 그 2장, 3장, 그죠? 2장, 3장에서 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는 이게 이제 질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힘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 힘들이 다 어디를 통과를 해버려요? 질점을 다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멘트를 계산하려고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여기를 통과시켜버리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모멘트를 고려할 수가 없어요.
질점에 대한 자유물 제도 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냥 원래는 뭐 그냥 직각거리인데 직각거리를 어떤 힘의 연장선이 중심점을 통과할 때는 그 중심점에 대한 모멘트는 제로다. 이렇게 되니까 직각거리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멘트는 FD인데 D가 0으로 빠져버리니까 0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